최근 들어서 장기여행뿐만 아니라 단기여행도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여 유럽으로 여행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로컬 느낌이 물씬 느끼고 싶으며 현지인의 집에서 하룻밤 묵을 수 있는 에어비앤비만의 매력 때문인데요. 심지어 호텔에 비해 저렴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비앤비를 이용에 대해 만족하셨다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상당히 별로였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럽에서도 오래된 건물로 유명한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경우 유독 피해 사례가 많습니다. 먼저 에어비앤비 이용 시 꿀팁과 주의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드리며 특히나 이탈리아, 프랑스 주택 이용 시 꼭 체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비앤비 주의사항보다는 유럽 주택 이용 시 우리가 체크해야 할 부분이 더욱 중요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에어비앤비 꿀팁 7가지 가볍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호스트 평점을 확인할 것. 사실 호스트 평점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검색 시에 슈퍼호스트를 체크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후기를 반드시 봐야 한다. 후기가 많아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매우 꼼꼼히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후기보다는 불편했던 후기를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반대로 슈퍼호스트인데 후기가 없다면 새로 오픈한 숙소일 수도 있습니다. 슈퍼호스트의 다른 숙소의 후기를 참고하여 예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호스트가 개인인지 숙박업체인지 확인할 것. 호스트가 개인일 경우 숙박업체보다 세세한 관리가 더욱 잘 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숙박업체의 경우에는 직원을 통해 관리하여 꼼꼼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호스트가 개인일지라도 물건이 많이 등록되어 있다면 사실상 숙박업체로 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 청소비를 확인할 것. 에어비앤비에서는 청소비를 호스트가 정할 수 있습니다. 1박만 할 경우 청소비 때문에 호텔보다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 투숙의 경우 청소를 안 해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격이 저렴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비, 수수료를 포함해 최종 가격을 확인 후에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예약을 하기 전에 호스트에 미리 연락하기. 호스트에게 메시지를 보내 원하는 날짜에 투숙이 가능한지 꼭 체크를 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연락이 잘 안되는 이탈리아의 경우 더더욱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환불 정책 체크. 환불 정책은 호스트가 직접 정하기 때문에 호스트에 따라 달라집니다. 때문에 환불 정책을 꼭 체크해놔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입주 당일 사진 찍어두기. 짐을 풀기 전에 미리 사진을 찍어 혹시 생길지 모를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에 가면 정말 오래된 건물이 많습니다. 100년이 된 건물은 신축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왜 재건축을 하지 않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먼저 대부분의 건축물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 재건축이 어렵습니다. 유네스코로 지정이 된 곳이라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 신축 건물보다 150년 전쯤 지어진 아파트가 더욱 비싼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850에서 1870년대 오스만 시대의 관공서 중심으로 고급 아파트가 지어졌는데요. 이때 최고의 재료를 사용하여 건축한 1900년대 건물은 현대기술의 건물보다 단열이 더 잘 됩니다. 냉온수관을 매립하지 않고 노출하여 유지보수가 쉽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로마 시대 때부터 상수도관을 동 파이프를 이용하여 건축하였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나도 녹물이 나올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좋은 위치, 최고의 건축 자재,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유럽 사람들이 옛날 주택을 사려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여행자들에게는 유럽 주택을 이용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로마 여행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이탈리아 중심가는 대부분 울퉁불퉁한 돌바닥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만큼이나 도로도 옛날 그대로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숙소까지 이동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택시를 이용할 만큼 조금 떨어진 거리의 숙소를 잡거나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최대한 이동하지 않는 숙소를 예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소의 컨디션과 비용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어떤 점을 우선 고려해야 할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시칠리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에어비앤비를 고를 때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은 0층, 그러니까 한국 충수로 1층은 예약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유럽에서는 지상 1층을 보통 레벨 0으로 표기하는데요. 지상 1층은 우리나라의 반지하 주택입니다. 이는 유럽에서 보통 상점이나 창고로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좁은 관광지에서 1층에 집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면에서 올라오는 수분기에 매우 습하고 공기가 탁합니다.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 상점이나 창고를 개조해서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이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선호하는 층수는 2층에서 3층입니다. 저희와 같이 한 달 살기 장기 투숙객이라면 냉장고와 세탁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냉장고는 넉넉한 사이즈여야 하며 냉동고도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숙소 중에는 세탁기가 없는 숙소도 많습니다. 한 달 살기 여행에서 세탁기는 필수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호텔에서 흰색 침구를 사용하는 이유는 역시나 청결 때문입니다. 흰색 침구는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손이 많이 갑니다. 때문에 에어비앤비에서 흰색 침구를 사용하지 않는 숙소가 많은 편인데요. 예약하려는 숙소의 침구가 흰색 침구가 아니라면 되도록 밝은 침구를 사용하는 숙소를 선택하면 됩니다. 예약 전에 호스트에게 배수에 대해서 꼭 물어보세요. 호텔의 경우는 드물지만 주택이 오래된 이탈리아의 경우 세면대 배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물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스트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꼭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이 중요하며 겨울에는 라디에이터가 중요합니다. 에어비앤비 숙소 중에 에어컨이 없는 숙소도 많습니다. 또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마스터룸 한 군데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름에 여행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지중해에 가까울수록 난방이 구비되지 않은 숙소도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겨울은 매우 습하고 추운 편입니다. 온돌은 아니더라도 라디에이터가 잘 구비된 숙소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구경만 하고 왔잖아.5유로가 없나 보다. Wait a minute. We got a coins. Coins. We got a coins. Okay. Wait a minute. Oh, it's supposed. Could you give me more? Oh, one more. 5 cinco? 5. Yep, sure. Yeah, what is the name? Is Quattro? I don't know. Name, chiamo. Pane con miccia. Okay, alright. Thank you. Grazie. Pane con miccia. Okay.